자, 봅시다. 뉴스의 퀄리티는 측정하기가 어려워. 왜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냐면 없어요.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대요. 뭐를 depth부터 quality까지 스탠다드를 꾸며주는 거겠죠. 그 모든 사람의 고퀄리티라는 그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동의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 뉴스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건 어려워요 라고 얘기했죠. 뭐 내용 자체는 간단해. 뉴스 퀄리티를 측정할 건데 사실 그거 어려워. 뭐가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요. 키워드 잡으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quality of news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뭐 해줄 거냐면 대체 위에서 얘기하는 quality, high quality, 퀄리티가 뭔데? 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야. 자, 그 퀄리티라는 용어는요 일반적으로 말하거든. 어떠한 속성이거나 서비스거나 수행이에요. 근데 어떤 속성, 어떤 서비스, 어떤 수행이냐면 가치 있게 여겨지는요. 어디에서? 한 그룹이나 한 공동체 안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속성이나 서비스, 퍼포먼스래.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이 그룹에서는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어. 근데 다른 그룹에서는 어떨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위에 뭐랑 같은 표현이에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준이 없어요. 라고요. 알았어? 그래서 퀄리티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퀄리티라는 건 결국에 어떤 상황, 그룹, 지역 이랑만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공통적이지 않고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하기 어려워.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랑 전혀 다르지 않을 거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이 말이었는데 갑자기 퀄리티 얘기로 넘어가네? 가 아니라 충분히 지금 연결을 시켜줬던 거였어.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 한 그룹 안에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얘를 잡아오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번 문장에서 못 잡았대. 어디서 잡아줄 거야? 다시 얘기해 줄 거야? 3번 문장에서요. 못 잡았어?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봐봐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퀄리티를 정의하는 것은 따라서 어때요?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요. 맥락 기반적이에요. 분야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 영향을 받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선호도나 아니면 취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랑 연결시킬 수 있어? 어떤 그룹에 어디에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아니라 공통적인 게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 context, field, individual 이게 전부 다 위에 나와 있는 group, community 이거랑 연결되는 포인트다 라는 거 잡으시면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정의하기가 어렵는지를 얘기했어. 왜 정의 못해요? 는 아니고요. 자, 근데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흐름이 바뀌죠. 자, 근데 중요해.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뭘 알아야 되냐? 다른 문화적인 제품들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그림 같은 다른 문화적인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요. 상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요. 언론의 내용은 얘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지? 공동체나 그룹에 관련된 거래?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 언론이라는 것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문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의 문화야. 우리 공동체의 문화야. 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즉 문화적이에요 라고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건데 문화적인 제품이지만 다른 문화적인 애들이랑은 얘가 다른 특징이 있어. 그럼 왜 때문에 다르냐? 그것은요. 즉 언론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시민적인 요소야. 민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은 차이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개념 등장했지. 위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civic, democratic 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겠죠. 주제문 뭐예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이 주제문랑 관련이 있을 거고요.
대부터 컴포넌트까지 묶을 건데 그 안에서 페인팅으로 한번 끊기죠. compared부터 painting까지 한 덩어리고요. 컴마 찍고 pp로 연결됐으니까 이 부분 지금 구문으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해 줄 거야. 언론이 가지고 있는 시민적, 민주적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를 확장시켜 줘야겠죠. 자, 이 생각은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언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언론을 뭐로써 본대? First estate, 네 번째 자산이라고 본대요. 자산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죠. 지금 어떻게 본다는 거야? 언론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이런 기대에서부터 온 거예요. 어떤 기대? 고퀄리티 저널리즘, 즉 퀄리티가 높은 언론이 뭐 할 수 있어? 민주적인 이상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에서부터 우리가 언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래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럼 언론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대요? 걔가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뭐도 제공할 수 있어? Public forum, 대중들의 어떤 토론의 장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역할을 한대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 고퀄리티라면 이런 역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이상적인 민주주의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기대에서부터 우리가 야 언론 되게 중요한 자산이지 라고 본다라는 거고요.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던 civic, democratic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에서 같이 이 부분에서 같이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언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civic, democratic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받아주고 있는 거였어요. that부터 provider까지 묶을 거고요. 뒤에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완전한 문장이었죠. 그럼 이때의 that도 접속사란 얘기고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 expectation, 명사가 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동격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뉴스의 퀄리티를 언급할 때는요. 주범적인 측면이 cannot be overemphasized 뭐 될 수 없어요? 과장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서 규범적인 측면을 과장할 수 없어라 그랬잖아. 그럼 과장할 수 없다는 거 과장하지 말라는 걸까? 아니죠. 얘 지금 조동사 관용어구 중에 하나고요. 조동사가 관용어구 중에 cannot to라는 게 있어요. cannot to 이렇게 쓰이면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cannot은 있는데 to는 없잖아요. 있어요. 너무 어딨어? 오버리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범적인 측면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또 질문. 근데 위에서 우리가 언론, 민주주의까지 얘기했죠. 근데 여기 왜 갑자기 규범적인 측면이 중요해요 라고 나와요? 이 규범적인 측면? 갑자기 아니지. 뭐랑 연결시켰어야 돼? 왜 규범적인 거야? 걔가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뭐 하면서요? normative aspect가 얘기하는 거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어디?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럼 제공하는 거. 그 다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지금 이상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언론이 해야 될 일, 즉 규범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규범적인 거다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결국에 제일 마지막 문장도 지금 주제문이겠죠. 그치? 자, 정리하면요. 첫 번째 뭐라 그랬냐? 우리가 뉴스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시작을 했죠.
자, 그렇지만 그럼 아예 평가를 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고요. 이 뉴스를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어. 아까 그건 그냥 내고 가요? 아니, 가져가면 다 확인했어. 제가 뭐 타는 냄새 나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말고. 응, 됐어? 자, 뉴스요. 평가하기 어려운데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시민적이고 민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평가할 때 얘를 빼먹으면 안 돼. 다시 얘기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규범적 측면에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공통된 기준은 없지만 뭐는 빠뜨리면 안 돼? 이 규범적인 건 빠뜨리면 안 돼. 라는 얘기였죠. 주제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뉴스 판단, 뉴스 평가, 뭐? 규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규범, normative란 단어가 없어도 괜찮아. 이 규범이 뭘 얘기하는 거였어? 시민적, 민주적 요소요. 그치?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제문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뉴스의 퀄리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거 뭐랑 관련돼 있어요? democratic, 민주주의적인 측면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뉴스 퀄리티를 뭐 할 수 없어요. 규범적인 측면 없이는. 이거잖아. 뭐 할 수 없어? 평가할 수 없어요. 가 들어가야겠지? 따라서 evaluate를 쓰시면 되겠고요. 뭐 하지 않고서는 이거 할 수 없어?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거 들어가야겠지. 규범적인 측면을 더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어. 즉 간단하게 considering이야. 한 번이요. 자, 3번도 진짜 간단한 얘기였어. 얘 보면은 영어를 진짜 좋아하는 거 두 가지 개념이요. 그치? 뭐가 나와요? opponent와 enemy가 나오지. 우리가 보통은 opponent의 동의어가 enemy야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이 지문에서는 두 개를 분리해서 opponent랑 enemy는 다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럼 이제 왜 다른지, 각각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잡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는 관리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 명심해야 되는 한 가지는요, 대절이에요. 그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펜스를 고쳐야 돼요. 울타리를 고쳐야 돼. 뭐 한 이후에 고쳐야 돼? any fight. 어떠한 싸움이 있은 뒤에 울타리를 고쳐야 돼. 라는 게 관리자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that부터 fight까지가 이렇게 묶일 건데 당연히 울타리 고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지. 지금 이거 뭐야? 뭔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뭘 의미하는지 밑에 거를 봐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에 얘 어떻게 문제 낼 수 있겠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함축 문제 같은 거 내기 좋겠지. 너네가 문제를 볼 때도 지문 해석할 때도 약간 이런 비유적인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놓고 아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짚고 넘어가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흘리면 안 되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는 밑에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을 거야. 싸운 이후에 울타리 고쳐 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자, 상대방은요. not necessarily 부분 부정 또 나왔지? 반드시 enemy는 아닐 수가 있어요. 물론 opponent가 enemy일 때도 있지만 enemy가 아닐 때도 있어 라고 해서 부분 부정하는 거예요. 즉, 이 지문은 지금 opponent와 enemy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구나 라고 두 가지 키워드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운 뒤에 울타리 고쳐요. 그럼 누구랑 싸워? 얘네들이랑 싸우는 거겠지. 그치? 싸워야지 뭔가를 하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가 봐. 자, opponent랑 enemy는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줄 거야. 상대방은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너랑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물론. 근데 적이라는 거는 그런 애야. 어떤 애냐? 걔와 부정적인 관계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게 enemy예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상대방은 뭐래? 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요. 근데 enemy는 뭐래요? 또한이라는
enamy라고 했으니까 내 의견에 동의하지도 않을 거야. 근데 심지어 나랑 어때? 관계도 좋지 않아. 를 우리가 enamy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뭐가 빠져 있어? 이 부정적인 건 빠져 있는 거예요. 라고 지금 차이점을 설명했던 거고요. with부터 relationship까지 묶을 거고요. 얘가 앞에 있는 원즈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치? 이 원즈는 지금 enemy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복수명사로 받았고요. 자, 어쨌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뒷문장 완전한지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잘 나와 있는 완전한 문장 잘 쓰였네요. 자, 그 다음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that은 앞에 있는 요걸 받아오는 거겠죠. 적이라는 개념은 너랑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슬 뭐예요?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야. 이거 it도 지금 that 똑같이 받아주는 거야. 그 적이랑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야. 이 적이랑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 그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개인적인 사실로 만드는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너랑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 거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랑. 그러니까 너한테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personal 이란 단어를 쓴 거고요. makes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 보어겠지. 그래도 마찬가지야.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해석은 이렇게 됐지만 이 자리에 당연히 부사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너는 종종 일할 수 있어. 상대방과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부정적인 애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strategize 뭐 할 수 있어?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상호 성공적인 결과를 향해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근데 적은 훨씬 더 어렵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어퍼넌트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요. 오히려 긍정일 수 있는데요. 근데 에너미는 계속해서 부정적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니까 어떻다고? 여기까지는 어퍼넌트랑 에너미랑 달라에 대한 얘기만 쭉쭉쭉쭉 했으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요. 에너미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 라고 들어갔죠. keep A from ing가 들어가서 A가 B 하는 것을 막다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그치? 여기서 keep은 유지하다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적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고 뭐해? work, 일해. 근데 어떻게 일해? 그 적도 뭐 하면 좋겠어? 돌릴 수 있으면 좋겠죠. 적을 단순한 상대방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라고요. 즉 에너미를 만들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try to 동사 나왔는데 and로 연결해서 work란 동사 또 나왔어요. 명령문 이렇게 지금 연결돼 있는 거야. 얘는 work에다가 밑줄 치고 얘 누구랑 연결되게 물어보기 좋은 게요. 얘랑 연결이 되는데요. 앞에 to 부정사도 있고 ing도 있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to work 주고 맞게 working 주고 맞게 물어보기 좋겠죠. 그러면 헷갈릴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명령문 동사 두 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적을 상대방으로 돌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Find the point of agreement 뭐 하세요? 뭔가 합의할 지점을 찾으세요. 합의할 지점을 찾고요. 방법을 찾으세요. 뭐 할 수 있는 방법? 너가 합법적으로 그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누구를 지지해? or your opponent. 너의 상대방이었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견을 일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the subject of the fight, 싸움의 주제는요. 결국에는 뭐 할 거야? 없어질 거예요. 싸운 이유는 없어질 수 있지만 근데 너는 여전히 누가 필요할 거야? 사람이 필요하거든.
즉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으로 놔두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치? 자, 여기다가 정리하면요. 상대방이 적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얘네랑 뭔가 합의할 지점을 찾아야 되고요.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싸움은 없어질 수 있지만 나는 여전히 긍정적 관계가 필요할 테니까 이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죠. 그럼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 봤던 거. 싸운 이후에 울타리를 고쳐 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밑에 있는 주제요.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요. Any fight라는 게 싸우는 거잖아. 즉 싸우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랑 싸우지도 않았는데 애초에 이렇게 뭔가를 고치려고 하지 마 라는 거지. 상대방은 상대방으로 놔두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주제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적으로 만들지 마. 이게 됐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Don't turn your back. 등을 돌리지 마세요.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그냥 상대방인 사람한테 걔를 적으로 만들지 마. 이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었죠. 그러면 동의하지 않다라는 표현 여기서는 dissenting이란 단어 쓸 수가 있어요. 이 주제문이랑 여기랑도 연결시킬 수 있겠지. 그치? mend fence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등 돌리는 거요. 뭔가 막아버리는 거. 그치? 이 상대방이랑 싸우지도 않았는데 애초에 등을 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마지막이요. 얘도 간단한 얘기였어. 환경에 대한 얘기요. 자, 환경에 대한 얘기였고요. 우리가 발전을 하는 데는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 당연한 얘기, 자주 나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정치적인 결정이나 어떤 관리에 대한 결정이요. 근데 뭐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냐? 얼마나 많이 이 주어진 종이 수확될 수 있어? 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요. 종종 기반으로 해요. 뭘 기반으로 하냐? 돈을 기반으로 해요. 근데 이 돈이라는 건 어떤 돈이야? 만들어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돈이니까 투부정사는 상대적으로 미래지향적이죠? 즉 앞으로 벌어올 돈을 생각해서 이거는 이제 한 수익이 얼마쯤 되겠다. 앞으로 얼만큼 벌어오겠다를 생각해서 이 종을 수확하는 걸 결정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제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How much of any given species can be harvested? 얼마나 많이 수확할 거야? 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그게 뭐랑 관련 있다? 돈이랑 관련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요. 키워드는 간단하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there부터 to be made까지가 지금 앞에 있는 money를 꾸며줄 거야. 그럼 지금 여기에 뭐 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there is, there are 라고 하면 뒤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주어 자리가 빠져있죠. 여기에 원래 뭐가 들어갔었어? money요. 즉 만들어질 돈이 있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럼 지금 money가 빠져있다라는 건 얘 지금 뭐가 빠져있다고? 주어가 빠져있다라는 거겠지.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된 거야? 주격, 관계, 대명사요.
그럼 또 이상해야 돼. 왜? 주격 관계대명사는 혼자서 뭐 할 수 없어? 생략할 수 없어요. 그치?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는데 여기는 지금 생략을 해줬단 말이야. 왜요? 라고 한다면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만약에 얘가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였다고 쳐봐. who, is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얘만 생략을 할 거야. 그러면은 얘랑 얘가 남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 주어, 동사처럼 보이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너네 안 헷갈리게 해줄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하지 않아 라고 정해진 거였어. 근데 얘는 왜 생략해줬어? is라는 애 앞에 뭐가 있으니까? 대열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열 is, 대열아 무엇이 있다라는 거고 이 대열 부사죠. 그러다 보니까 주어 동사 도치시켰던 거잖아. 그치? 근데 동사가 바로 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앞에 하나 막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헷갈릴 일 없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 생략해도 돼. 이렇게 해서 그냥 생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영어 지문을 보다 보면 앞에서 주절주절 얘기를 한 거를 그 다음에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거라 그랬지. 얘도 마찬가지야. 수익이요. profit이라는 거 위에서 어떤 개념이야? 앞으로 벌어올 돈. 이게 수익이죠. 그치? 수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끌 거고요. 그리고 이 경제적 성장이 뭐야?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수확할 거야는 돈을 가지고, 즉 수익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얘가 뭐랑 관련돼 있으니까? 목표인 경제성장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돼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profit이라는 것도 핵심 키워드겠죠. The amount of money랑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뭐 이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 근데 문제는요. 어떤 문제? Seeking continuous economic growth.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는 문제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추구할 거라며. 목표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거를 추구하는 게 문제예요 라고 얘기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는요 뭐냐면 뭐가 문제야? 대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가 뭐랑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 환경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가 처음 등장하는 거죠. 새로운 개념 왔기 때문에 너네가 문제를 풀 때도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 부연 설명해 줄 거야. 우리가 경제에서 하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와요? 환경에서부터 와요. 즉 경제랑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위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자원을 추출할 거예요. 어디서 자원을 가져올 거야? 우리 주변에 있는 세계에서요. 다시 얘기해서 환경에서요. 환경에서 자원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그 가져온 자원을 소비할 거예요. 상품으로서. 우리가 먹고 사용하는 상품으로서 소비할 거예요. 그리고 뭐 할 거야? 그 쓰레기를 다시 버릴 거야. 어디에다가? Into the earth. 다시 얘기해서 환경에다가요. 환경에서 가져와서 그걸 상품으로 소비할 거래. 뭐 하는 거야? 경제하는 거죠. 그치? 경제활동 할 거고요. 경제활동 하고 나서 다시 뭐 할 거야? 환경으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 환경, 경제, 환경 서로 연결돼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라는 얘기 다시 한번 받아주고 있는 거죠. 됐죠? 뭐 다른 건 됐고 extract, consume, and dump 라고 해서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위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문제라고 부정적이겠지. 근데 이제 왜 부정적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의 지구는요, 즉 환경은요, finite ecosystem 뭐예요? 유한한 생태계예요. 즉 무한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원이 한정돼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there is only so much, so much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일 것 같지만 앞에 only가 붙어가지고 only so much 하면은 어느 정도 제한된 양이란 뜻이에요. 그거밖에 없어 이런 의미로요. 그래서 only so much는 제한된 양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밖에 없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조금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환경에서부터 가져올 것이 조금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and 그 다음에 또 조금밖에 없어요. 쓰레기가요. 제한된 양의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쓰레기요?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요. 뭐 하기 전에 그 자연적인 과정이 적절하게 기능하던 걸 멈추기 전까지 흡수할 수 있는 양도 제한돼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을 넘쳐버리게 되면, 넘어서게 되면은 자연적인 과정이 뭐 하지 않을 거야?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하기까지는 적정량이 있어. 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하게 같은 표현 썼으니까 얘 1, 얘 2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hat부터 properly까지가 또 waste 꾸며주는 부분이었겠죠. 자, 제한돼 있어 라는 얘기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지속적인 노력이요. 뭐 하려는 노력이겠어? 경제 성장하려는 이 들어가야겠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원을 뽑아내려는 지속적인 노력은요. is actually 실제적으로 뭐 할 수 있어? 생태계에 나쁠 수 있어요가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생태계가 불가능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노력은 생태계 불가능이에요. 라고 지금 부정적인 어조로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 extract는 단어가 쓰였는데 위에 나온 어떤 개념이랑 똑같은 거야? 제일 위로 올라가서 뽑아내는 거. harvest랑 관련된 얘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이 주어진 종을 얼마나 수확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얘기해서 주어진 종은 밑에서 계속 얘기했던 resource가 될 거고요. 자원이겠지. 자원을 얼마만큼 많이 뽑아낼 거야? 써먹을 거야? 를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자원을 뽑아내려는 노력은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거고요.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는 이 문제는요. 달려있어요. 어디에 달려있어? 환경에 달려있겠죠. 즉 사는 법을 배우는 거에 달려있어요. 어디에서 사는 거? 생태계의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지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어. 여기서 이제 생존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뭐랑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경제적 성장이요. 즉 우리가 경제적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생태계가 제한됐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얘도 내용 정리하시면요. 일단 정치적, 사업적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었고요. 얘 뭘 가지고 결정한다 그랬어? 얘가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데 경제적인 것만 생각을 할 거라고 했었지. 근데 이 수익과 관련해서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왜? 경제 성장은 뭐랑 관련돼 있으니까? 환경이랑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제야라고 했으니까 환경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환경이 뭐하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한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뭐 할 거라 그랬지? 경제 성장을 할 수 없어요. 즉 생존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주제가 뭐예요? 어떤 키워드 들어가요? 경제 성장이요. 그 다음 어떤 키워드 들어가야 되는 거야? 환경 제한된.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 정리하시면요. 중요성이야. 뭐에 대한 중요성이냐면 환경이 제한됐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 라는 얘기가 들어가야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환경 얘기 나오면 항상 쓰이는 단어가 있어. 어떤 거? 지속가능한 이라는 거야. 지속가능한 발전하는 거 환경이랑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지. 지속가능한 발전하는 게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내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고요. 그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 이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 환경이 제한돼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고요. 따라서 여기에 sustainable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다 써버리면 안 되고요. 그 제한된 거를 물려줄 수 있어야 돼. 이렇게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글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개발하면요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걸로요. 어떻게 개발하는 거? 계속해서 개발하는 거요. 그치? 계속해서 경제성장하는 거 그거 문제야라 그랬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지? 우리가 생존 못할 수 있어 라 그랬잖아. 그래서 멸종할 수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excessive 정도의 단어 써주시면 되겠고요. 과도한 발전이요, 발달이요, 어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를 생존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 요 뒤에 있는 거 다 채워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가져오시면 되시고요.